예. 예, 오늘은 2026년 5월 6일 오늘이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어린이 날이어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 부천시청 앞에 있는 중앙공원에 잠깐 들렸더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가면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데리고 즐겁게 보내는 것을 보았는데요. 또 한쪽에서는 부스를 설치해서 다양한 놀이문화, 그 다음에 관심 분야에 전문성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시도 짓고 수필도 홍보하고, 부천이 문예 창의도시지 않습니까? 문학 창의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천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도시인데요.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인천을 이어주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덧 한 20년째 이 부천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유사 의료업자 새로운 테마를 제가 하나 정해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부천시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 민원제기와 더불어서, 또 민원제기와 더불어서 또 수사 의뢰가 되면 또 이 원미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사 의료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대체의학을 평생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나의 학문적인 성과라면 성과고, 연구라면 연구인데 골장의학이라는 그러니까 뼈와 장기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그런 의학입니다. 골장의학이라는 것은 이름이 매우 생소하죠. 그래서 골장의학과 골장체질 도표,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봤을 때 뼈대가 굵게 타고난 사람을 우리가 골인이라 하고, 뼈대가 조금 우리가 볼 때 얇게 태어나고 살집이 좀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면 구분이 금방 되지 않습니까? 뼈대가 기본적으로 저같이 좀 푸짐하고 배가 좀 나오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기본적인 이 뼈대가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골인.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견밀이라든지 최지우 영화배우 같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호리호리하면서 살집이 별로 없으면서 키가 있는 이런 행위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하죠. 골인, 장인.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오장육부가 있는데 장과 부가 있는 것이죠. 오장육부. 그러니까 이 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장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머물고 있는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 창고를 저장하는 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출장에 달을변을 달게 되면은 이 장기의 에너지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기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버무라고 하니까 이거를 산스크리트 버무 실다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풀이라고 합니다. 풀. P-U-R-L 풀. 자, 이 버무인데요. 발음이 그런 거죠. 풀. 이 풀이 이 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죽었다 그러죠. 풀 죽었다는 뜻은 기가 죽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풀과 기는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범어가 되고 그 범어를 다시 응과 훈을 한자에 새로 박은 것이 그게 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옮긴 것이 이게 범어이고 산스크리트이고 실담어이고 그 실담어를 다시 한자로 세팅한 것, 다시 말하면 응과 훈을 박은 것이 그게 이제 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가 이래 가라 그러죠.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가 장에 가면은 애기들이 따라가겠다고 막 울고 그러죠. 막 동네 어귀까지 오가지고 막 따라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엄마가 데리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가라 그러죠. 가라 그러죠. 그러면 어디를 가라고 말을 합니까? 집으로 가라는 것이죠. 집으로. 그러니까 집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몸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의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의학은 개념이 이렇습니다. 1998년 세계보건기구가 그 이전에는 의학의 개념을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관계라는 상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관계라는 상태. 일단 기본적으로 내 육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뭐 사회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사회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은 노동을 팔아야 되는 것이고, 노동을 팔아야 된다는 것은 신성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돈을 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나의 노동을 팔아서 나의 생계를 이어가는 생활의 모습으로 간다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신적이란 그 자체는 매우 그 포괄적이지만 이 정신은 단순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모사피엔스에 있어서 특정 지우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토끼나 고양이, 사슴도, 소도, 그 다음에 코끼리도 자기 자식이 어떤 그 적으로 인해서 물려가게 되면 그 잠깐 짧은 순간은 그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이 있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죠. 근데 인간만이 유일무이하게 독자성을 가진 존재로서 생각하는 사람, 사회적 동물, 고민하는 사람 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이 머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는 바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에 붙이는 이름이 머리가 되는 것이죠. 셀 수 없는 존재를 우리가 머리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있는 존재로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내수는 내수장기라고 하지 내수머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로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골수, 내수, 이거는 모두 다 영역이 장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뼈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골수 같은 것도 장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몸은 구조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조는 기본적으로 집을 지을 때 철골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뼈가 하는 것이고, 그 뼈를 감싸고 있고 살을 붙이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장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장의학이라고 하면 골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뭐냐면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제가 지금 현재 머물 있는 여기는 부천시 중동 순천향대학병원 바로 옆에인데요. 그 옆에는 대학약국, 그 다음에 동성약국, 해맑은 약국, 이런 약국들이 있는데 매우 약국들이 잘 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여기 다른 또 그런 약국이 있기도, 사랑약국도 있네요. 사랑약국도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약국이라고 써놨더래요. 약이 뭐냐, 이게 약 도대체. 약이 왜 양약자라 그러지, 양약자. 양약자가 아니라 원래는 끝이다, 끝이다. 끝이다는 것은 뭐냐면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우리말 어떤 것을 질질 끌어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질질 끌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범어가 8, 9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10% 정도가 뭐냐면 빨리어인데, 빨리어가 드라비드어인데요. 이거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는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100% 뭐냐면은 이 범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양약자라고 써놨던 이 약국에 써놨는 이 약은 바로 뭐냐면 끝이 약자란 말이에요. 끝이어낸다는 약자예요. 끝이다는 약자야. 그래서 약은 뭐냐면은 어떤 그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에게 몸을 직접 손이나 몸을 이용해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먹어가지고 안에 있는 아픈 것을 끄집어내는 것, 이게 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에 가면 약사보살, 절에 가면서 약사보살이라고 있죠. 한 손에는 복숭아를 들고 있고 또 한 손안에 뭐를 가지고 있지. 하여튼 이 약사보살이 이 약이잖아요. 사라는 것은 그 선생이란 뜻이에요. 약사라는 것은 서성사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되지만 선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아픔을 치유해주는 선생, 이 약사보살이라 그러죠. 그러면 약사보살이 하는 것이 뭐냐? 그거는 직접 약사보살이 우리에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몸을 마사지나 지압 안마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내 자녀와 내 아픈 주변 사람들이 낫기를 바라는 염원과 기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탑도를 하면서 우리가 약사보살에게 비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거리라는 것은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거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일하러 가자 이러면은, 일하러 가자는 그 말 속에는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러 가자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거리라고 하는 거죠. 일거리. 예, 자, 이런 것처럼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제가 민원제기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려고 했더니 수사관께서 지금 현재 어제 그저께 그 휴가여가지고 아마 어린이 우리 부천시 오미구 수사관 13부에 있는 이결아 수사관님이신데 아마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어제 그저께 월요일에 가려고 했더니 그 지금 이제 휴가 중이었다고 해서 오늘 아마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경찰서에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몸을 만진다든지 약손이라든지 약손 그러니까 약손으로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을 끄집어내는 게 약손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약손이라는 것도 바로 이제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원하다는 말 요거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약손으로 한다든지 안마라든지 지압이라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손님들이 뭐라고 그러죠? 시원하다 그러죠. 시원하다. 왜 시원하다 그러죠? 아, 좋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 좋아. 너무 좋아. 아, 좋아. 익하지 않고, 아, 시원하다 그러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범어이기 때문에, 시원하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시원하다는 것은 어원이 시냇물과 관계가 있고요. 우리 시냇물 있잖아요. 시냇물. 이 뭐냐면 논에서 있는 물을 우리가 논 흙탕물이라 그러지, 그걸 시냇물이라 그러지 않죠. 시냇물이라고 하면 지리산이나 한라산이나 덕유산 같은데 맑은 물이, 부유물이 걸려져 가지고 깨끗하면서도 차가운 것이 뭐냐면 그게 시냇물이라 그러죠. 왜 차가운가? 그것은 바로 위에 나무가 많아 가지고 태양의 복사열을 받지 않기 때문에 뜨거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차갑죠. 물이 차가우면서 시원하고 몸속에 있는 부유물이 없어진 상태를 우리가 시원하다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속에는 노폐물, 찌꺼기, 중금속, 이산화탄소 같은 이러한 여러 좋지 않는 것들이 몸에 깔려 있는 것이죠. 깔려 있는 그것을 떨궈주니까, 제가 그래서 이 골장의학을 하고 적골사, 친구사, 경일안마사를 자격을 따가지고 이 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제기가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 건강정책과 원민, 그 다음에 여환기, 성민선 이런 분들이 여기 찾아와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요즘 공부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민원제기가 되니까 구당 김남수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동양의학표준과학원 총재 김종성, 조한웅 뭐 이런 분들이 오늘날에 이제 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군사정부가 폐지해버렸던 그런 우리의 전통의학이 아닙니다. 정통의학입니다. 정통의학인 친구사, 적골사, 그 다음에 경일안마사, 이런 것들을 복원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자 등록증이 보건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 의료법이 적용이 되든 유사의료법이 적용이 되든 아니면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법이 적용이 되든 현재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으로서 업무 코드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하다는 뜻은, 우리가 몸을 만지게 대해서 몸이 시원하다는 것은 약손이라는 말도 이제 이해됐죠. 시원하다는 것은 바로 몸속에 있는 노폐물질, 거기 중금속, 이산화탄소, 기타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의 부유물이 전혀 걸려져 갖고 깨끗하게 물이 되면은 그것이 뭐냐면 맑고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다고 말을 하는 거야. 아마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공호 강산 박사님께서 범어를 가르쳐 줄 때 거기에 힌트를 가지고 또 범어 대사전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의학에 적용시켜서 한 거니까 이거는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골장의학의 자부심을 가지고 국제대체의학 총연맹을 이끌어오면서 대체의학의 한 분야에 지금 현재 저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60대 초반이 됐는데요. 구당 김남수 선생님, 그 다음에 아까 조한웅, 그 다음에 우리 김종선 선생님 이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 80이 되니까요. 제가 이제 60대 초반이니까 이제 저 시대에 이제 오게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본의 아니게 이 일을 맡게 돼가지고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있는데요. 의료법도 공부도 많이 하고 유사의료법도 공부 많이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시원하다고 말을 하는지 그것을 최초로 우리 유사의료업자인 골장 김태수가 이거를 밝혔고요. 두 번째 하나는 의학의 개념을 또 오늘 또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메디칼 하죠. 메디칼.
영어로 메디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메디칼을 뭐냐면은 그 앞에 어원이 뭐냐 이거죠. 그게 메다라는 메다. 메다라는 것은 MEDHA 메다. 산스크리트로 메다가 되는 거예요. 메다 그러면 메다는 말 우리가 들어보셨나요? 무엇인가를 메다. 무엇인가를 메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두매산골. 두매산골 매 두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매질하다. 매질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이 매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내가 매다. 매다는 것은 집중해서 짐을 메고 있는 거야. 집중해서 집중된 것을 메고 있는 것이죠. 집중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걸쳤다 그러지 매다고 하지 않잖아요. 매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집중된 것을 뭐냐면은 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질한다고 했죠. 우리가 사람을 채찍이란다. 그거를 할 때, 이렇게 그 매질한다 그러잖아. 왜 매질?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뭐냐면 때리면서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게끔 해주는 것이 매질이란 말이에요. 두매산골, 우리 배우 선생의 두매산골 요잖아. 두매산골. 매라는 것은 뭐냐면 골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야. 두매산골이라는 것은 그 속에 집중되어 있는 산골이라 이거야. 무엇이? 달래랑 무류랑 도라지, 물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 히말라야 산 언저리에 네팔에 사는 거기에 가면 그 맞는 산 구석구석에 200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왜 살까요? 두매산골에 사는 겁니다. 두매산골에 가야 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아무리 넓고 평야가 있다 하더라도 물이 마르면 그날로 그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물이 졸졸 흐르게 되면은 비록 조그만 것을 먹더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팔에 바로 뭐냐면은 200여 민족이 있는 것이 그렇고요. 당연히 우리도 산이 많기 때문에 군데군데 뭐냐면은 그런 두매산골의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라는 것은 집중되어 있다. 자, 그러면 몸속에 나쁜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캐낸다. 이게 뭐냐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오고 있는 손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그거를 캐내는 거. 이게 의학의 시작이라는 거죠. 의학의 시작. 예, 우리가 약손도 마찬가지고 모두들 손으로 이용하죠. 그래서 제가 앞에 골장 지압 잘하는 집 이렇게 써놨는데 그 지압이 문제가 안마사들만 쓰는 것이고 시각장애인의 안마사법에 위배된다.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적용 대상이라 이거죠. 국민보건에 지압을 쓴다고 이게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이런 세상에 총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뭐냐면은 국가 공권력인 소위 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시군구의 정책과장 원민, 그 다음에 주무관, 여환기, 성민선 이런 분들이 여기 오가지고 지압 써놨다고 당신 의료법 위반이다. 무면허 의료법 위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고 미치지 않고서야 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누구를 위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냐 이거야. 의사들을 위한 보건복지부야 아니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부야.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유사의료업으로 이미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지고 자기증을 따가지고 이미 국가기관이 이걸 내줘가지고 세금을 받아 묻고도 지금 현재 이 짓을 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 들어가지고 국민주권주의 시대에 들어가 지금까지 뭐냐면 민원제기가 이게 뭐냐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싹 쓸어버리자. 내가 정치적 발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민원제기 돼가지고 어디 뭐 경찰서 불려가고 보건소에 불려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 지금 1년 다 돼갑니다. 이제 6월 지금 오늘 5월 6일이니까 6월 3일 날 됐으니까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11달 만에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정영진을 비롯해가지고 시군구에 보건소를 활용해가고 건강정책과에서 이번 기회에 유사의료업들 싹 쓸어버리겠다 이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거 함정행정을 해가지고 함정수사를 몰아가지고
이 고통을 줘서 결국은 뭐냐면은 기소돼 가지고 법정을 오라가라고 하는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제가 그래서 이 함정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정행정도 있다는 거, 예,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메디칼의 의원이 메다이고 산스크리트 메다이고, 메다는 뭐냐면은 아까 집중되어 있다는 거, 집중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아까 같이 끄집어내고 약을 모아 끄집어내 갖고 저같이 지압, 안마, 기타의 손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뭐냐면 손을 또 지압 안마라고 말하면은 이거 당신 뭐냐면 지압 안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 참 미치겠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마사지, 지압을 이용해 가지고 마사지를 이용해 가지고 뭐냐면은 몸에 있는 노폐물질 거의 중금속 이산화를 끄집어내는 거, 이게 바로 의학의 출발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정통의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구, 적골, 안마, 지압, 뭐 기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정통의학이고, 이 정통의학을 복원하는데 유사의료업자인 내가, 국제대체총연맹 대표인 내가 범어를 공부해 가지고 그 뿌리를 찾아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의사들이 했어? 의사들이 한 게 아니잖아. 시원하다는 말 알고 있어? 모르잖아. 범 알아? 모르잖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정통의학인, 정통의술인 우리를 족치고 있는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와 거기에 산하단체에 지금 현재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 보건복지부장은 정경희를 비롯해서 시군구에 깔려져 있는 이 건강정책과의 지금 현재 보건행정에 대해서 강력한 제가 항의를 하는 겁니다. 또 뭐 이야기를 좀 제가 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10번째인데 오늘 민원제기 10번째인데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민원제기가 되었을 때는 그 민원제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치료를 한다는 등 뭐 조금 알려드려야, 이게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시비에 송사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일상생활이 균형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치료를 한다든지 통증을 잡아준다든지 뭐 디스크 고쳐줍니다. 척추 교정 이런 거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디스크를 고쳐준다든지 침 잘 놓습니다. 뭐 이라든지 환자를 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불리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는 건강 상담, 예, 우리는 유사의료업자잖아요. 유사의료업자. 국민 건강에 대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대한 건강과 상담을 해주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과 건강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 아니라 건강관리와 상담 차원, 제가 한국문화학술원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국제대체총연맹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전형적으로 바로 치료 목적이 아니라 건강관리와 상담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의료법에 바탕을 두고 있는 무면허 의료, 면허가 아니잖아요. 면허가 아니라 우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담 및 생활관리 차원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료를 받는 것만,
이게 말장난이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이제 이 의료법 세상에 이걸 바로 뭐냐면은 의료법이 강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족쇄를 채워가지고 규제는 이제 포획시켜 놨다는 건데, 이거 미친 짓이죠, 사실은. 뭐 상담료하고 비용하고 어떻게 차이 있지? 내가 볼 때는 상담이 관리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나 기가 막혀서 하여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판에 이제 제압이라는 이런 이름을 써놨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 이거 민원 제기가 된 제 1순위가 됐는데, 저는 척골사 그 다음에 안마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래는 국제대체총연맹 골장의학이라는 게 저 간판인데, 이번에 이거를 골장 지압 잘하는 집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지압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원래 지압이라는 말은, 원래 저는 이것이 뭐 지금 이제 안마사에서 쓰고 있는 지압이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제가 척골사와 안마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압을 하지 그러면 발압으로 하나? 아이고 참나 미치겠어. 손을 이용하지 않고 무슨 수술을 손을 이용해서 압을 줘가지고 하지 않는 세상이 어디 있어? 미친 것들이지, 미쳤어.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제가 그 수사 의뢰 받은 그 내용들에 오늘 제가 한 번 다시 10번째 마지막으로 민원 제기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이제 몇 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인지 뭐 내일인지 하여튼 수사를 받아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자격증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자격증은 유사의료업자인데, 정확하게는 의료유사업이죠. 의료유사업. 의료법에 들어가는 의료유사업인데 일명을 유사의료업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뭐냐면은 어떻게 정리해 놓고 있느냐면은, 우리 김종성 총재님이 동양의학표준과학원,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글로벌 동의창의협회가 2004년 3월 25일에 한국 산업 적용 표준 국제 표준화 협력 추진과 국제시장 개방 원칙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과학적으로 교육, 기술, 시술, 기능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예, 여기 이제 우리 유사의료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동의창의협회는 2004년 3월 25일 한국 산업 적용 표준 국제 표준의 협력 추진과 국제시장 개방 원칙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역사적, 학술적, 과학적으로 교육, 기술, 시술, 기능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유사업 규칙이 이제 중요한데, 제가 보건소에 갔더니 보건소에서도 뭐냐면은 요 규칙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 의료유사업을 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준용 규칙이 있다 이거죠. 준용 규칙이. 그게 뭐냐면은 의료유사 규칙 17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 준용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사의료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유사업에 관한 요 규칙이 있죠. 규칙. 예, 여기에 뭐냐면은 1조 목적, 2조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자, 여기 보면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2조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에 보면 2조에 적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 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적골 시술 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압을 통해서 하지 머리로 합니까?
3, 4조. 친구사는 환자의 격리를 친구 시술 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5항 적고사, 친구사 이하 유사 의료자라고 하는데 외과 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의료 유사업은 뭐냐면 요 제 17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복잡한 지금 의료법 체계에 지금 현재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17조 준용 규정에 보면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 유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령 중 제 11조부터 15조까지 및 제 32조와 2조와 의료법 시행 규칙 중 6조 2항 제 15조 17조 20조부터 24조까지 30조 40조 27조 및 제 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로 한다. 이렇게 뭐냐면 준용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료 유사업에 뭐냐면은 준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 이게 준용된다고 해서 우리가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35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시행령 35조 보건업 작업 자격증은 어떻게 해서 이제 나오는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63조 35조 이후에 63조 이거 저도 공부를 63조에 보면 63페이지에 보면 여기 부가가치세 시행령 35조 여기 35조가 있죠. 자, 35조에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보면 의료법에 따른 적골사, 친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이 부가가치세 시행령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준 데가 있겠죠. 용역을 준 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의료법에 따른 적골사, 친구사 또는 안마사 제공하는 용역에 해가지고 이 부가가치세 시행령 35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사워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 하면 또 정신이 없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10번째 민원제기 10번째 수사를 받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보면 현행 대한민국 국가조직기관 간의 업무 조율, 즉 노동부 아니면은 보건복지부와 이 업무 조율 조성 책무, 국가조직기관 간의 업무 조율 조정 책무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유사의료자가 피해보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산하 시군구의 보건소 건강정책과 보건행정의 일원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행안부라 그러죠. 일선 수사관들의 현행 의료법 적용에 앞으로 우려성이 있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 보건업 친구사, 적고사, 격리 안마사 자격증과 업무 코드를 받아 세금을 내고 있고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시험, 보수교육까지 받았는데 민원제기로 이렇게 일상의 평온과 일상의 경제 행위를 침해하는 것이 바로 국가 행정의 폭력, 위압, 규제, 포위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보건행정부로서 국가수사기관이 과연 국민주권자로서 공부인가 나는 사오고 싶다. 자, 그래서 앞으로 국제대체학나 총연맹 대표로서 또 유사의료업자로서 대체의학자로서 정통의학을 발전시키고, 정통의학을 뭐냐면은 우리가 더욱더 확립함으로써 의학의 개념, 시원하다는 개념 이런 것들도 우리 유사의료업자가 지금 이제 만드는 것이죠. 의사들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그동안에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 몰라가지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든지 또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뭐냐면은 민원제기를 수사일에 한다든지 이런 더러운 뭐냐면은 행사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가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유사 의롭자들이 단결해서 앞으로 구당 김남수 선생님을 이어서 우리 조한웅 선생님 그 다음에 김종성 총재님 같은 분을 이어서 이제 다시 국회대체총리명 골장 김태수 저 같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유사 의료업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